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기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진을 띄우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곳이 어떤 곳으로 보이십니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입니다. 그곳에 있는 한 수녀원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 많은 전설 중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악마인 루시퍼가 자신의 말을 좀 모호한 문자이자 알 수 없는 언어의 글로 남겨놓았다라는 전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진짜일까 가짜일까라는, 그리고 뭐 이런 거 보면 대부분 거짓이니까 말로만 있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전설로만 남기에는 그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탈리아의 아그리젠토라고 불리는 위치한 그 위치에 있는 팔마디 몬테치아로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녀 마리아가 썼다라고 얘기하는 한 장의 편지를 수도원에서 직접 공개한 겁니다. 14줄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한 장의 편지는 분명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기괴한 글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나는 이 나라 언어 모르니까 뭐 다른 나라의 언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이게 공개가 됐을 때 어떤 국가든 어떤 나라든 다 동일한 반응입니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언어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지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좀 정확히 표현하면 한국 버전의 미스테리입니다. 제가 미스테리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며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한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외국에서 좀 각색되거나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부터 일단 여러분에게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아. 자, 수녀였던 마리아는 15살의 수녀원에 입회한 뒤에 독실한 믿음과 되게 따뜻한 성품을 지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한테 언젠가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첫 번째, 갑자기 비명을 지른다. 이상한 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일반적 장소가 아니라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제단 앞에서 그랬다라는 거죠. 혹은 그렇게 계속 비명을 지르다가 쓰러졌다. 그 이외에는 기도를 하고 있다 갑자기 엄청나게 머리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며 두통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1676년 8월 11일 정말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동료 수녀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얼굴과 양손 모두 그리고 온몸 자체가 전부 잉크로 얼룩진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손에는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으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글자들이 적힌 편지였죠. 바로 여러분이 보신 이 편지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악마가 썼습니다. 전날 밤에 본인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악마가 나타났다. 그리고 악마가 나타나서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걸 받아 적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마리아는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기 싫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몸에 직접 악마가 빙의에 들어와 그 편지를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신은 온몸에 잉크가 묻어진 채 일어났고 악령에게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럼 이 모습을 봤던, 여긴 수녀원이었죠. 좀 높으신 분이 와서 바로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 건 그 이후에 머리가 아프다, 막 이상한 비명, 이런 모든 증상들이 사라져버립니다. 1960년이었죠.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났고 자신이 악령에게 씌인 상태로 고의적으로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이 강제적으로 쓰게 해서 그랬다. 이 내용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게 되자
수세 기에 걸쳐서 이 편지를 해독하려는 노력이 지금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전부 다 실패했지요. 오죽하면 1960년대 이 수도원에서도 편지의 내용을 밝혀내는 사람이 있다면 한 달간 휴가를 주겠다라고 얘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마리아는 사망을 합니다. 근데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세인트라고 부르는 성자죠. 성자라고 3번 부르고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수녀는 그 이후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갖고 있고 편지도 그대로 가진 상태로 이름을 악마의 편지라고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해독할 수 없었던 악마의 편지였던 거지요. 그렇게 시간은 한참 지나 지금이 됩니다. 현재이지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341년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이 악마의 편지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편지는 일반적인 데서 해독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루돔 과학센터라는 공간에서 번역이 됐던 건데요. 여기에 총책임자인 다니엘 아베트라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면 해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공간을 찾아 들어갔다고 합니다. 바로 디베브입니다. 디베브, 일반적인 방화벽으로 들어갈 수 없는 가려져 있는 사이트. 저도 여러분과의 디베브에 대한 컨텐츠를 여러 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디베브 내는 방화벽, 즉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는 또 다른 인터넷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80%, 90%가 대부분 마약에 대한 이야기 해서 외국 마약 거래의 온상이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함께 인터폴이 여기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뭐 불법 총기 거래 혹은 좀 잔인한 영상, 스너프 필름이라고 하죠. 혹은 그 이외의 것들, 뭐 아동 성포르노물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걸 제지를 계속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디베브에 들어가서 찾아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베브에 들어간 뒤 국가정보부가 쓰고 있는 암호 해독용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그 안에서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찾아서 그 안에 고대 그리스어, 아랍어, 루닉, 알파벳과 라틴어 같은 걸 집어넣었고 그리고 이걸 직접 해독했다. 약 70%. 이 안에 있는 문장 14문장 중에 70% 정도는 해독이 됐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내용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악마 그리고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악마가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저승 안에 갈 때는 스틱스라는 강이 실제 존재한다.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수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악마를 믿어라. 악마를 따라라. 너희가 얘기하는 건 진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걸 썼다는 겁니다. 악마가 썼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번역을 드디어 해낸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악마가 썼나? 사람들은 악마를 믿지 않을 수도 있죠. 이 이야기에 회의론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 이거 자기만 아는 이야기로 그냥 암호처럼 쓴 거 아닌가? 왜냐면 마리아 신부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똑똑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어, 히브리어, 그리고 에토피아어 같은 되게 여러 가지 언어를 습득하고 있었고 그리고 언어를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해서 이런 문자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녀가 만든 일종의 정교한 하나의 메시지거나 생각이 담겨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 두 번째는 혹시 좀 성격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무의식 중이나 혹은 그게 아니면 뭐 정신분열이나 아니면 자아가 좀 나뉘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회의론자들의 관점이지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에게 알려져 있는 내용, 그리고 정확히 한국판 미스테리입니다. 일단 이걸 의심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진짜 맞을까? 맞다면 좀 놀랍죠. 저희가 얼마 전에 진행했던 악마 해독문에 대한 콘텐츠가 되게 많았거든요. 디베브를 썼다, 보안 프로그램을 썼다, 그리고 번역을 해서 내용을 알아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의론자들의 관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판 미스테리의 회의론자들의 관점은 번역했구나, 내용이 나왔구나, 이거 악마가 쓴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뭔가 비밀 일기 같은 거 쓴 거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겠지. 자, 이 내용을 보면 위에 나왔던 해독에 대한 부분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해독의 내용이 맞다라는 전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정확히 표현하면 외국판입니다. 이거 이탈리아에서 여기 나왔습니다. 저희는 구글에 들어가 이탈리아 페이지에서 직접 검색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거기에도 존재할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선 존재가 했습니다. 근데 외국과 우리나라가 한 가지가 다릅니다. 편지가 우리나라에선 14줄, 근데 정확히 외국은 15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하나가 꼬입니다. 근데 뭐 한 줄 정도 편차야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그 한 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우리가 이 내용의 시작점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녀원의 기록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으니 그 기록이 어떻게 남았을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판 이야기가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 이야기가 1600년대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게 우리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건 1955년입니다. 거의 300년이 지난 시점이죠. 누가 했냐면 바로 한 남성입니다. 이름 주세페 토마시디 람페두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벨라 토마시의 후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궁금할 겁니다. 야, 이사벨라 토마시는 또 누군데? 이분입니다. 즉 마리아는 세례명이고 본명이 이사벨라 토마시입니다. 이 사람의 후손이 자신의 조상이 살고 있었던, 그리고 거기에 묻혔던 수녀원을 찾았는데 그 수녀원에서 이 이야기를 300년이 지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걸 듣고 영감을 받아서 이걸 작품, 즉 글로 쓴 겁니다. 자, 물론 이걸 픽션으로 가짜로 끌어냈을까라는 이야기를 의심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증거 자료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내용을 다 뒤집었구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더더군다나 자신의 조상과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그걸 거짓말로 쓰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근데 이 작품 내용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어와 아랍어가 포함되어 있지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적혀있다, 거짓말입니다. 이 안에 그리스어, 아랍어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즉 이 두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그 이외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언어로 쓰여 있어 편지가 특별하다라고 후손은 칭합니다. 그리고 이걸 수녀원에서 악마의 편지라고 부르더라 라고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슬슬 좀 느낌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진실은 아닌 거죠. 자, 분명 팩트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과거에 있던 내용은 300년 전설로 구전으로 통해 내려왔고 300년 만에 누군가가 글로 쓴 겁니다. 물론 내용이 얼마만큼 바뀌었고 얼마만큼 포장이 되었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후손이었던 사람도 좀 특별하다, 특이하다라고만 평가했지 이곳에서 악마가 쓴 것이다 라고만 얘기한 것 이외에는 악마의 편지를 명칭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책의 기록에 보면 사망한 시점도요, 이 일이 있고 거의 20년, 30년이 지나서 사망합니다. 병에 걸리는데 자신의 병에 대해 기꺼이 받아들이고 치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며 참회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699년 10월 16일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세인트라고 부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선 번역이 좀 다르게 됐습니다. 마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악마를 시켜서 악마에게 동조가 돼서 그런 걸 쓰고 그 이후에 사망해서 성인 이렇게 불러서 뭐가 그렇게 됐다라고 보여지만 사망한 시간도 꽤 오래 지나 사망했고 자신이 사망할 걸 알고 있는 상태였고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망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스테리한 말을 남겼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선 이상한 이야기로 번역이 된 거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정말 마리아 수녀는 아예 몰랐을까요? 15줄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뭐냐면 이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즉 정확히 표현하면 맨 밑에 오 힘에 라고 적혀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전설입니다. 악마가 마리아 신부한테 마리아 수녀에게 시켰고 마리아 수녀가 그걸 썼다가 마지막에 악마가 동의하냐 이제 날 따르겠느냐 악마를 따르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 수녀가 거기다가 오 힘에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게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오 주여 뭐 이러면서 나는 너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걸로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 있는 건 그리스어나 아랍어 정도 그리고 마지막 정도는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을까라는 의구점과 함께 더불어서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언어를 쓸 줄 알았던 그녀가 쓴 게 아닐까라는 의심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요. 그 시대의 풍습 때문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저희가 갖는 의문점입니다. 풍습인데요. 분명 이때 마리아 수녀 같은 경우에는 편지가 마귀에서 하느님에게 뭐 멀어져라 알려진 내용이 그런 거니까 자신에게 향해라 그러니까 악마가 당시에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 하냐면 사람들을 악귀로 만들고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해서 무언가 다시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풍습이 있었는데 이런 풍습입니다. 보시면 사망한 사람의 목에 낫을 함께 넣어놓습니다. 즉 살아나더라도 목에 낫에 베이게 만든 거죠. 살아날 수 없게 했다는 것. 즉 이때 당시에는 악마에 대한 풍습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악마가 언제든 나타난다는 경고의 메시지의 일부러 이런 내용을 만든 게 아니냐라는 의심점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목뿐만 아니라 허리 부분. 왜냐면 이제 몸이 잘리면 못 움직일 수 있게 하려고 이런 낫 같은 게 묻힌 게 함께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시대입니다. 자, 이제 그때 당시 상황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 이건 증거인 기록은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만을 생각해 봤을 때 1600년대에 이 편지가 발견된 원인이 풍습적인 문제, 악마를 배제하고 이쪽에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걸 만약에 전설처럼 만들고 있다가 후손에게 1950년대에 내려와서 이 이야기가 밖에 나온 게 아닐까라는 의구점이 든다는 겁니다. 전설이니까 말이죠. 해서 분명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뭐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지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무의식 중에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쓰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수녀 입장에서 봤을 때 악마가 빙의 됐다. 악마의 편지를 썼다. 이런 이야기를 뱉는 게 쉽지가 않은 문제일 겁니다. 특히 이렇게 몸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선 말이죠. 자, 이건 물론 전설에서 내려왔다는 내용.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야, 해석을 했대잖아. 내용을 알았대잖아. 내용을 확인했더니 거기서 악마가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대잖아. 저희는 이런 의구점이 또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맞을까? 분석을 했다는데 이 내용이 진짜 사실일까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이야기가 2017년 당시에 70%를 해석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2017년에 그렇게 모든 프로그램, 디웹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돌려가지고 해결을 했다라고 얘기했으면 100% 해결을 한 것도 아니고 70%를 해결했다.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왜 완벽하게 번역이 안 됐을까? 또 하나 더. 방법론과 결과가 담긴 출판물을 우리가 오픈하겠다. 어떻게 해석했는지 알려주겠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의문점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 기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일단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적어놓은 이야기를 확인해봤습니다. 일단 봤더니 마리아 수녀가 베네딕트 수도원에 들어갔다. 빨리 썼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어휘를 만들었고 이런 그리스어, 라틴어, 룬문자, 키릴자모, 아랍어, 고대 알파벳을 혼합했다. 음절과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방식을 분석해서 알고리즘을 찾았다.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사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안 끝납니다. 컴퓨터 과학자뿐만 아니라 심리학자와 역사가를 포함시켜서 해석했다라고 합니다. 완벽한 번역을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 왜 심리 사람을 데리고 왔냐면 당시에 이걸 썼던 사람의 심리적인 관점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래서 데리고 와서 자문을 구하면서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관이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 전문 연구소, 전문 기관, 그리고 외부에 알려진 사진이 이거다 보니까 여긴 되게 대단한 공간이구나 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 기관, 루돔 과학센터입니다. 루돔 과학센터가 어딘지 궁금했습니다.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루돔 과학센터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구소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해 드릴까요? 지역 사립 천문대 같은 느낌입니다. 어렸을 적에 견학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종의 과학박물관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해주는, 여기 무슨 실험 있어, 무슨 실험 있어. 그것도 실험 도구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정말 간단한 거, 그냥 추 같은 거 돌아가는 거 보여주는 공간. 거짓말 같다고요. 이 기관입니다. 즉 여기는 전문 연구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왜 이게 과학센터라고 해서 사람들의 약간 느낌이 뭔가 전문기관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거짓인 거죠. 해서 여기서부터 또 출발했습니다. 궁금했죠. 도대체 이 기사를 쓴 곳이 어딜까? 최초 이 기사를 발췌한 곳이 바로 방금 보여드린 이곳, 라이브 사이언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점이 저희는 남았습니다. 최초 보도문을 봤는데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썼고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했고 이런 내용이 여기 아예 없습니다. 그냥 밝혔다. 밝혀서 해석을 해봤더니 이런 내용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그냥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마치 이걸 뭔가 브리핑을 하면서 과학적인 설명을 한 듯이 나오거든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이 과학기사, 이 기사의 맨 끝에 보면 과학저널에선 실제로 밝히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과학저널은 올리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속된 얘기로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과학 그냥 하나의 그냥 박물관 같은 데서 자기들끼리 그냥 사람들끼리 번역했어, 분석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기사 하나 띄우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퍼져버린 겁니다. 의심이 더 갔습니다. 저희는 루돔 과학센터의 페이스북을 확인해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분석했고 뭘 했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이 내용만 적혀있는 상황이지요. 이게 도대체 왜 퍼졌을까라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보다 못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질문이 그겁니다. 야,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걸 알아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썼다는 건데?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직접 그들이 답변 달았습니다. 자, 아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라는 건 아셨을 텐데 저 앞에 있는 저 단어, 저 처음 보는 단어였습니다. 읽으면 크립토 같긴 한데 저게 무슨 단어지? 저게 이탈리아에도 안 나옵니다. 저거 무슨 단어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나오기는 나옵니다. 크립토가 앞에가 K가 아니라 C입니다. 스펠링도 틀렸죠. 그 크립토라는 건 비밀의라는 뜻입니다. 비밀 소프트웨어 오픈소스로 찾았다. 디베비란 얘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이 모든 내용, 처음에 라이브 사이언스지에서 나와서 과학저널에선 밝히지, 퍼지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았다 라고 적혀있는 이 내용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타블로이드 신문, 즉 찌라시죠. 일간지에 있던 찌라시에는 전부 퍼져서 기사가 산더미만큼 쌓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왜냐면 이걸 타블로이드 신문의 입장에선 매우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료가 실제로 존재는 하니까. 저희는 이런 궁금증이 됩니다. 진짜 번역한 게 맞을까? 진짜 그 내용이 맞을까? 심리하는 사람,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풍습을 반영해 조금만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걸 혼용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냥 막 갖다 말 만든 거 아닐까? 마지막에 오 주여라고 써있으니 한 문장을 가지고 나머지 14문장을 유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왜냐면 300년의 전설이 하나의 책에, 소설책 같은 곳에 들어갔으니까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외국에서 들어왔다, 외국에서 어디 과학이다, 아니면 과학센터다라고 하면 너무 많이 믿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종이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진짜 번역이 됐을까라는 생각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네, 뒷이야기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얼탱이가 없는 내용이죠. 네, 이거 뭐야 싶은 느낌. 저희들도 처음에 확인해보고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싶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도대체, 자, 이거 이제 루돔 사이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여기인데요.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사실 페이지 번역 이렇게 하면 말 이상하게 나오긴 하는데 보여드리면, 여기 실험실 있잖아요. 여기 역학이라는 부분 들어가 볼게요. 역학이라는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죽음의 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뭔가 되게 고퀄리티 걸 할 것 같죠? 눌러보면, 이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네. 역학, 물론 역학을 이걸로 설명해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사이트가 후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이트고, 여기는 박물관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장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신뢰성을 얻을 만한 공간은 좀 아니다. 전문화된 기관도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들 누구도 인정 안 했어요. 발표를 안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번역을 했고 뭘 했다라고 알려줘야 과학자들이 그게 맞는지 아닌지 암호 해독가들이, 전문가들이 붙어서 맞네 아니네 맞네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것조차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과학 저널의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온갖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계속 퍼나르니까 그게 결국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굉장히 신비롭고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증거 자료는 있으니까, 그 편지지 한 장은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디웹에서 갖고 왔다라는 이야기도 그냥 출처를 알 수 없는 하나의 오픈 소스라고 하니까 누가 디웹을 갖다 붙인 것 같고, 저희가 그냥 봤을 때 느낌인데, 내용은 사실이고 300년 전이고, 이걸 썼던 게 일종의 그냥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마리아 수녀가 정말 몸이 안 좋고 힘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연하게 그렇게 썼을 가능성은 있죠. 어쨌든 근데 결과지는 나와버린 상황이고, 그 결과지를 고의적으로 만든 거라면 예를 들어서 악마에 대한 전설을 만들기 위하여, 그때 풍습이 그랬으니까 약간 느낌이 악마가 자꾸 사람한테 와서 자신을 따르라고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존재인 거고, 만약에 이게 정말 고의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왔는데,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 갑자기 이상한 걸 썼는데, 수녀원에 있는 수녀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걸 써버리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을 하고 써서 얘기가 그렇게 흘러내려왔고, 300년이 지나면서 그 전설은 어떻게 보면 포장됐다라는 얘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조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니까, 이 종이에 대한 전설 이렇게 된 거니까, 그걸 1955년에 이제 후손이 와서 썼을 때는 약간 내용이 그때와는 완전히 같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또 보고 나서 이제 속된 얘기로 이상한 이제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어그로를 끈 거죠. 이제 광역 어그로죠. 그냥 한번 해봤어라고 장난을 쳐보고 그렇게 발표를 해서 자신들의 기사에 대한 후원금을 얻기 위한 방식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막 여러 곳에 막 퍼지면서 해독을 했다더라, 전문 기관이라더라, 디웹에 들어가서 암호를 했다더라. 아니에요.
물론 이 기관을 제가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기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엄청나게 뛰어나고 엄청나게 대단하고 뭐 엄청나게 뭔가 이제 뭐 전문가들만 모여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스테리물은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미스테리물 교양 프로그램들은 공중파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뭐라고 할까 미스테리는 느낌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미스테리물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스테리물들이고 외국은 여러 가지의 분야들이 다양한데 해서 우리나라는 미스테리물들 이런 걸 만들어낼 때 대부분 이제 사건이다 보니까 자료중심적으로 차곡차곡 공중파가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스테리물에 대한 그 신뢰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외국은 미스테리물을 대부분 예를 들면 이제 블랙 장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큐멘터리인데 블랙 다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신빙성 있게 판단을 하지 않아요.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거의 다 뭐 가짜일 수도 있고 잘못된 내용일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 다큐멘터리에서 실제라고 한다 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그 다큐멘터리가 진짜래요라고 얘기하는 걸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 번 여러분께 보여드렸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의 주장에 뒷받침이 들어갈 때는 누가 그랬다더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막상 그 실체를 살펴보면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되거나 가공해내거나가 더 많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허무하다 뭔가 좀 그렇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뭐 똑같은 미스테리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런 면도 있다. 근데 사실 저희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 저희는 모르겠어요. 그 수녀원의 전설에 대한 걸 부정하고 싶진 않은데 아까 그 센터가 번역했다라는 거는 못 믿겠어요. 그거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거짓말 같아요. 그냥 솔직히 어그로 한번 끌었다가 이상하게 끌려가지고 지금까지 밝히지도 못하고 그냥 휙 지나버린 것 같거든요. 그냥 저희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미스테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의 악마의 편지에 대한 내용은 좀 많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만의 미스테리예요. 그거는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그래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습니다.